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종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한정철 노인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나윤주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이영무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 추진 목표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일반 현황과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훈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보훈 가족과 함께하는 보훈 행사 추진, 보훈 대상자 수당, 의료비와 집수리 지원, 월남 참전 기념 및 상석 설치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활 기반 조성을 통한 일하는 복지 추진으로 지역 자활센터 개소를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육, 자활 상담, 정보 제공, 취업 발전, 자활 기업의 설립, 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고 2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5쪽 장례식장 증축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2월 사업으로 현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생활 권역별 수행기간 선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서비스 개편에 따른 교육과 간담회,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맞춤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기 요양 수급자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급여 지원과 요양시설의 지도 점검, 등급의 어르신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해 효인권 지킴 2단 운영,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통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어르신 복량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자가 2019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노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조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안정사고를 대비하여 책임공제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은 고독사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어울마당, 체육대회, 수련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상담, 교육 등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힘이 되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출산비, 의료비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동목욕 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해냄 평생대학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이 공모사업 추진, 여성 한마음 대회 개최,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을 노리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개정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과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와 성별 영향평가 과제를 선정, 이행을 점검하고 성인지 제고를 위한 직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누리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원을 신설하여 보육료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고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보조교사 인건비,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교직원 처우 개선비,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저소득 가정 아동보호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 다자녀 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은 대상 아동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영역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아동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자원 간 연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자랄 수 있게 챙겨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복의 첫걸음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여 건강 가정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던준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3쪽에 이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네, 시군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전 유공자 수당이랑 보훈 영예 수당을 7월 중 인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죽은 분들의 유가족이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점점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보다 처지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인상 조례를 의결이 되면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 사업을 하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 단체에서 일부 안 좋은 단체들이 이제 소문에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 보조금 집행하실 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수시로 지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정산 결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환수를 하거나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좀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그 교육생활지원과 업무 보고 때 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업무의 기본이 되는 희망복지하고 통합조사 그 걔가 그 교육생활과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업무 분장 내지는 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냐라고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인들께서 저희 부서로 많이 오시는데 실제적인 거는 교육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인 편의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봐서도 조직 개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그 당초 예산이 양국은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은데 특히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20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이 노인복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노인 기초연금 예산만 110억이 넘고 노인 일자리도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노인 장애인 업무의 예산도 많고 업무도 좀 많아서 저희가 노인 장애인 업무를 좀 분리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장애 정책 예산은 2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노인 업무가 많습니다. 현재 5명의 개원이 있나요? 노인장애 쪽이? 네. 꼭 필요하시다면은 그 인사부서와 좀 협력하셔가지고 그 원활한 그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구가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늦게 그 지역 자활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신청시에는 그 문화복지센터로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가 되나요? 사무실은 문화복지센터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예. 실제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업비보다는 많죠? 이게 전체 현재 사업입니다.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 6천만 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 거기 일부 시설비랑 뭐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활용 계획입니다. 어쨌든 뭐 가장 늦었지만은 가장 성과가 뛰어난 그런 자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례식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 들었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의 납골단 그 개인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0기를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분양이 414 그리고 자녀가 186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분양된 게 91기, 2019년도 94기. 이 추세라면은 2020년, 21년도면은 다 소진이 돼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봉안당 건축을 국비 사업으로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단은 그런데 지금 문중 단체에 대한 봉안담이 분양이 안 되고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예, 그거를 부부단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례식장에 개인단이고 부부단, 예. 문중 단체담이 또 따로 설치가 돼 있는데 문중 같은 경우 뭐 단체담, 단체단, 예. 가족단이라고 하는 부부단. 예, 부부단 말고 이제 예, 단체단. 부부단은 많이 여유가 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지는 그걸 않아서 개인단으로 활용하겠다. 그걸 개인단으로 활용하기는 좀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서 네. 단체를 부부담으로 활용하는 걸 계획하고 분양 단가가 틀릴 텐데. 예, 좀 차이는 있는데 오히려 부부단이 단체단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개인단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거 어떤 응모 사업이 있다면은 이제 추진해가지고 그 부족한 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추진했었고 올해 다시 한번 국비 사업 확보를 공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장례식장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간에 그 주도로에서 진입할 때부터 이 장례식장 자체가 어두워요. 지금 가로등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주차장 주변에는 한 4개 정도 그건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경관등 내지는 보안등이 한 6개가 있고요. 진입하는데 누런색, 황색 등 아주 오래된 등 딱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도가 얕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보안등이 쓰러져가지고 그게 지금 저쪽 뒤에 창고에 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개선이 좀 시급해요. 전체적으로 좀 밝기를 좀 높여주세요. 네, 저희가 주차장 주변에 있는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켜놓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2월 달에는 그거를 좀 켜놓고 있습니다. 군부대, 의무대, 병원 활용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안 등이나 조도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안공원 쪽으로도 주차장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 주차를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삭막해요. 낮에 그 군부대와 경계되는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담으로 인해서 더 삭막한데 어떻게 보면 그 담이 있음으로써 더 활용할 수가 있다. 거기 봉안공원 안쪽에 보면 이혜인 수녀께서 직접 쓰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을 그 이혜인 수녀님의 그 작품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벽을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내에 그 구조가 좀 어색해가지고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신발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그 신발장 지금 근조기 채워놓는 곳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조함이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실자가 있든 없든 그 근무자 야간 근무 숙직이 있죠 거기에. 야간 근무까지는 아니고 평일 근무하고 저희가 뭐 상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게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입실자 없을 때는 숙직이 없나요?
전화기를 돌려놓고 계속 밤샘 야간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없을 때는. 그 전에 숙직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뭐, 보수 문제 때문에, 급여 문제 때문에 숙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숙직 돌아가면서 하기는 상가 발생할 때는 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근무자의 그 피로감을 좀 떨어주기 위해서 저 가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 좀 갖춰 달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11쪽입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양구가 아직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보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몰라도 최초 제정될 때는 양구가 처음이었죠. 네. 예, 그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보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봉양수당을 제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의 노인을 한 집에서 한 주소에서 모시고 있어야지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렇다면은 모시고 있다가 요양시설로 모신 분들에 대한 그 봉양자에 대한 지급은 중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29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시설에 모신 분들 명단은 나올 겁니다. 저희가 뭐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뭐 관내 시설에 계실 수도 있지만 뭐 관내로 가시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사전에 안내할 때도 뭐 모시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 장애인 및 장애단체 지원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난해 그 수어 통역센터가 창립이 됐죠? 네, 장애인 단체가 현재 5개 단체입니다. 농아인협회 포함이고 예. 수어 통역센터는 지금 인원은 이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장애인 단체가 이제 4개가 아니라 5개로 수정이 네, 되는 5개입니다. 예, 지금 4개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원이 되죠? 네. 근데 그 수화 공고에 뭐 2번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응시자가 없나요? 그 첫 번째 응시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 수화 농아인 단체 만들 때 역할했던 그 수화 가능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양구 거주하시는 분 군인 가족 중에 그분이 왜 응시를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관내 거주자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분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예. 24쪽입니다. 과거에 그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이제 양구군 가족센터라고 하는 거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아,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여기 선생님들과 직원이 17분이 맞습니까? 지금 2분이 그만두신 상태라서 모집 공고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15명이든 17명이든 그 1층 사무실 내부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무실. 네, 전 자주 갑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담당자 바뀌시고 또 과장님 바뀌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그 움직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 한 30% 정도 증액이 됐죠. 드림 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어쨌든 뭐 많은 예산이 지원된 만큼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약계층의 그 아이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의원님 질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우예림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오예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영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영아들을 이 보육원에 보내고 이럴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안심을 하지 못해서 이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걸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합니다. 예, 그 보육교사들의 어떤 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보육교사들의 그 학대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어떤 그 평가 점수 같은 그런 거를 좀 내서 모범적인 그 교사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평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저희가 뭐 행사 때 이제 뭐 포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있는데 별도의 지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선생님들 보육교사에 대한 뭐 처우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엄마들이 아이 클 때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그야말로 경단녀라고 그러죠. 네. 다음에 직장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를 뭐 진짜 유아원에 보내고 다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 고민이 상당히 커요. 예,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부모들하고 또 그 어린이집의 그 뭐 교사들하고 해서 이 모범적인 선생님 무슨 뭐 이렇게 평점을 내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 모범적인 분한테는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뭐 하여튼 뭐 딱히 좋은 지금 방법은 없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또 할머니 입장이 됐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뭐 사례를 좀 많이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아동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적으로 사실 다 뭐 폭력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모범 교사를 사실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이집 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뭐 평가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안답니다. 아, 저 선생님이 아이 학대한다. 이걸 다 안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것뿐이래요. 같은 교사 입장에서. 그런데 엄마들한테도 왜 그 평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사실 그 CCTV 없는 사각지대에 가서 아이들을 학대하니까 예, 그게 뭐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보고 나도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그 유아원 선생님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직접 몸소 느끼고 그걸 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맡기기가 진짜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 이거 어떻게 진짜 연구를 해서 좀 뭐 교사들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인성교육시키고 자질교육시켜서만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를 참 이렇게 많이 고뇌하고 번뇌해서 좋은 점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진짜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을 선생님들도 얼마큼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관심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직업으로서 의무적인 걸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느껴지는 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교사 교육이 1년에 2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교육도 조금 혜택을 주면서라도 좀 더 시켜서 좀 인성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우리 노인부터 여성, 아동, 유아들까지 정말 많은 업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군부대와 해체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 뭐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도 지역 경기가 많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정금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노인들, 또 여성, 아동, 그다음에 우리 또 다문화센터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양구에 그 영향을 주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우리 다문화센터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다 다산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역의 어떤 그 많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동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관심사,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진짜 다 어느 실과소가 다 똑같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계신데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들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을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일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올해도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관심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립 어린이집 원장 채용에 관련된 소송권 2심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잡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지 안 할지 지금 검토 중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신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네, 좀 어렵네요. 그때보다 명칭이 좀 더 늘어났죠? 예, 따로따로 다문화 있다가 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문화 뺀다고. 지금 이게 별개로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문화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예, 다문화라고 하나요? 근데 좀 그 다문화의 어떤 그 명칭은 좀 이제 조던준 의원님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이제 금시초문에서 그러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 소송 2심도 패소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상고를 하시겠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여튼간 잘못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 신뢰성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끝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